친구들 아침 식사를 챙기기 전에 본인이 그냥 자진 출석했으면 모두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고생을 며칠에 걸려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신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제 또 최근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이 노력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비판할 줄 아는데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듣고 판단해 보니까 대한민국 위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튜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썸네일 보면 맨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유튜브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믿고 화도 내시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대통령을 공적으로 보좌하는 국가의 기관들이 정제된 보고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 보고서 다 올리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신봉하시고 여기를 믿고 이게 스스로가 나 대통령 자격 없어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끝까지 유튜브를 못 놓는 거. 물론 저희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를 끝까지 못 놓고 있네요. 네. 마지막까지 그 조언을 했다는 걸 보면. 아니 뭐 저희가 음모론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제 판단 이게 좀 해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좀 재밌는데 그 최근에 그 이번에 시사인 네. 시사 잡지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가 극우 유튜브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계정을 하나 새로 파가지고, 네. 예, 아예 이제 중립적인 거죠.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파가지고 이제 극우 유튜버를 하나를 시청하기 시작했대요. 뭐 이봉규 TV인지 그다음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게 타고 들어오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제목이 다 비슷해. 이재명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 뭐 이거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제목과 내용이 사마띠 아니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인데 제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얘기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너무 특정되긴 하는데 모 종편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뭐 이게 다 보는데 고성국 TV가 낫더만 고성국 TV만 이렇게 종편 앵커 출신 국회의원에게 예. 야 너네 그거 채널보다는 그 유튜브 극우 유튜브 채널이 나니까 그거 보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체포 직전에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고 윤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 라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한번 봐야지. 반려견 토리 보러 간다고 2층에 들렸다가 공수처 검사 2명이 이제 체포영장 읽으니까 알았다 가자 이러면서 출발을 했다는 건데 체포를 당해서 이제 공수처로 향했다는 건데 좀 세 보이는 멘트들이 좀 나왔네요. 근데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다이나믹하다,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센 척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센 척하는 뭐 쫄았는데 센 척하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이 의원들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잔뜩 들어갔다라는 네.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큰절을 한 사람도 예, 있다. 당협위원장. 네. 예. 누구냐 도대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진짜 참 안타깝네요. 예.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구치소가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에 양복 차림으로 잠을 잤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도 이제 대기실에 있는 보안청사와 100m 정도 떨어진 사무청사에 대기하면서 밥을 샜다고 하고 아침 7시쯤에 이제 아침 식사를 제공을 구치소에서 했는데 뭐 시리얼, 삶은 달걀, 하루경과 우유가 제공이 됐는데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단독 보도로 이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점심은 중화면과 짜장 소스, 단무지, 배추김치 제공되고요. 저녁은 된장찌개와 닭볶음탕, 성 기자님 샐러드. 그만하세요. 배고파요 지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 하는데 된장찌개 메뉴가 겹치네요 저녁이. 네.
배고파. 뭐 먹었는지가 굉장히 좀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하루 아침에 입맛 없어서 잘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평소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아침 잘 못 먹어요. 아, 그렇죠. 예.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제 술을 못 먹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습관대로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고 짜장면 아마 열심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술 먹고 싶어서 어쩌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중독에 이제 유튜브 중독인데 이게 다 금단 현상이 꽤 오고 약간 현타 올 거예요. 아마 이거 계속 못 보고 자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불법이고 나는 여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공한 옷을 입고 잘 수 없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갈까. 언제 이제 기사 나오겠네요. 윤석열 환복했다 이런 기사 며칠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 이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네. 혼자 늦게 식사 시간을 넘어서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은데 그때만 이렇게 휴대폰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집중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시는데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참 동의가 되네요. 근데 지금 오늘이 사실 오늘 오후에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도 잡혀 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연기 신청서 헌재에 제출했는데 공수처에 체포돼서 피의자 조사 받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헌재에서는 안 된다.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헌재법상 첫 변론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예, 뭐 지연 전략 많고, 그러니까 이런 뭐 주장하려면 1차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1차 때는 또 체포될 것 같아서 쫄아서 못 나오고, 그러다가 2차는 또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글쎄요, 뭐 3차라도 지금은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수사기관이랑 얘기해서 뭐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런 건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아니, 근데 편지랑 영상 있는데 뭘 또 들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 제출한 것도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복붙인데 어쨌든 본인이 뭐 말하고 싶으면 한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 답변서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2차 답변서 제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자신이 포고령을 몇 자 수정하긴 했지만 김용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 계엄 예문을 그대로 베낀 거다.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해서 바로잡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 깨고 진입한 거는 뭐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궤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라고 비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참 그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가면 군중들이 더 심하게 흥분하지. 와, 유리창 깨는구나. 야, 국회 본청으로 군인들이 들어가네. 가만히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이상해가지고 뭐라 못하겠어요, 말을.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사실. 재밌어? 이게, 아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이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이제 황당한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탄핵 급행열차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헌법재판관들의 바보로 알았던지 본인이 바보 행세를 했던지. 그러니까 옛날 거 베꼈었는데 본인은 제대로 법조인이랑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거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했다라는 거. 김용현이가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전 나중에 진짜 뭐 금치산자 아니면 심신미약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베꼈으면은 도대체 전공이 처단은 왜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뭐 선택적으로 베끼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말했다시피 유리창을 깼는데 대중을 이렇게 시민들을 진정시킨다? 이게 뭐 논평할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보고 기가 막혀 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사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게 포고령 초안을 한 달 전부터 윤 대통령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기에는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논리나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자. 하나는 먹히는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월 15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 비대위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제 만족하냐? 이재명 대표 흡족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비상총회에서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잤다 하면서 목이 2차례나 메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체포당하고 탄핵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해서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과 참모로서 제대로 좀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내가 옆에서 조언을 제대로 못해서 회한이 느낀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큰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부터 그 옆에서 도왔고 당의 입당을 상당히 좀 권유도 하고 그 이후부터 윤핵관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야당 탓을 좀 하고 좀 조롱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흡족하고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자괴감 느끼고 참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이거를 이제 대선 구도로 좀 만들고 그래서 정당 지지를 하게 하려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또 쌍권 체제긴 한데 권성동이 이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먼저 나왔어요. 이재명 이제 시원하냐? 권성동이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민주당은 이제 만족하냐 이재명 흡족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에 똑같은 메시지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계속 이들이 주장을 했던 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다. 아, 그렇죠. 국격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 국격이 떨어진다는데 어제 제가 외신들을 쫙 훑어봤는데 상당수가 이제 담담하게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로 많이 썼는데 굉장히 홈페이지 보면은 거의 다 상단에 써 있어요. 거의 메인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어떤 회복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만약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떨어뜨린 국격을 어제 정당하게 법 집행에 대해서 체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격이 다시 회복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언론이 대부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맨날 뭐 이렇게 법치주의 붕괴 흑역사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지금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의미를 둘 만한 얘기는 아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손절할 시기가 적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가 이제 꼭지점,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꼭지점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조기 대선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듯한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본인들에게도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가만 놔둘까? 창원에서도 명태균 씨 관련 조사도 하고 있고 또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양평 땅이라든지 그동안 의혹은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 못한 것들 검찰이 자기들 살려면 이거 툭툭 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했는지 계속 드러날 텐데 계속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지 못해서 회한이 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보이면 과연 선거에서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가 있느냐. 지금 지지층 결집에 모든 사활을 다 걸은 그런 메시지와 행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제로서 그 구심점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감옥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점점 하향 추세가 될 거다. 이제 슬슬 거리두기 하고 발을 뺄 거예요. 손절의 수술을 밟을 거다. 천천히 이제 그렇게 힘을 빼겠죠. 근데 사실 채널A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 거론하면서 이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언론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모두 다 전사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우 의원한테는 탈당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럼 108명의 전사들이 누가 나가서 이거를 강조를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들도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당의 입장을 알려라라는 건데 지금 당의 입장을 알리면은 과연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할지
그러니까 지지층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하겠지만 보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은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한다고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사가 돼가지고 다 언론 플레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방송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미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정 의원이 나가가지고 상대방과 토론을 하면 그게 어느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당의 입장에서는 뭐 선거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권 재창출도 이제 국힘에서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윤석열이 정권 재창출을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하기로는 다시 한번 우리 당이 잡아가지고 나 사면 좀 해줘.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사실. 네. 아, 나를 잊지 마. 나 사면 좀 해줘.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각자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 다양하시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비상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 선거의 어떤 투표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계엄법 그러니까 사면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내란 및 외환 수괴는 종사자들은 사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직접 이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국힘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거의 김문수 대망론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선거를 이기려면은요, 뭐 이재명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수 결집하고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딱 탄핵되는 순간 또 난리 날 거잖아요. 정광훈이 막 흥분할 거잖아요. 바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탄핵을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안철수, 뭐 이제 한동훈, 뭐 유승민,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김문수, 홍준표, 뭐 윤상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진짜 이기려는 생각이 있으면 제정신을 하려면 너무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가서 돌아오기가 힘든데 이제는 약간 돌아서야 된다. 안 그러면은 김문수 세워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예. 국민의힘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 막 네. 이제 상대방 민주당 쪽 후보가 야당 후보가 당신은 비상계엄에 찬성합니까?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이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장동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묻는 말에 답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 전사가 돼서 싸워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 공격해라. 그런 차원의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기로 하고 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장 추천하는 계엄 특검법을 내일 발의한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